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KBS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이이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아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부산시 소속의 공무원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일을 한 지가 한 16년, 17년 정도 됐으니까 TV에서 한 번쯤은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이런 강의를 할 자격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여차저차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강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야 요즘 이렇게 많이 하시니까 괜찮겠지만 저는 굉장히 지금 좀 어색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하고자 준비했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교육이라 그럴까요? 주제가 보도자료를 쓰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한 16년, 17년 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한 1년 정도 됐어요. 부산시청에 출입을 하게 됐거든요. 오자마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부산시에서 쏟아져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서 와, 진짜 놀랍다는 걸 느꼈어요. 왜? 놀랍다라고 하는 거는 좀 좋게 말해서 그런 거고 좀 굉장히 사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떤 점이 당황스러웠냐면 일단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하루에도 적게는 대여섯 건에서 많게는 한 10건까지 그 자료들이 생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 자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기사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어떻게 기사를 써야 될까 난감했던 적이 매일같이 그렇게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문제가 뭘까 이제 제가 찬찬히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에서의 문제 또 저런 점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제가 감히 그걸 바꿀 자격이 있는 건 아니지만 워낙 이제 언어라든가 글을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 이런 걸 좀 공무원분들한테 전달이 돼서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공무원분들이 보면 그 자료 하나를 만들어내기까지 엄청나게 고생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셔가지고 그 글을 한 편 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글을 쓰는 입장이라서 그 짧은 글이라도 굉장한 많은 그 고통,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일인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내는 목적이 시민들한테 그 시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행사를 전달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 매개체의 역할을 저희 이제 기자들이 하는 거죠. 저희가 써서 기사로 내보내야만 그게 시민들한테 가 닿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도자료가 기자한테 먹혀야 되는 거예요. 기자가 그 보도자료를 처리해야만 그게 되는 거지. 와, 이거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못하겠다라고 해버리면 그 해당 부서라든가 해당 과에서는 아주 애를 써서 만든 자료들이 그냥 버려지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료를 잘 써주시면 좋은 거죠. 원래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의 주제가 좀 간결하고 선명하게 보도자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쓸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지금 보도자료 쓰는 법에 대한 아마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강의는 많이 있었을 겁니다. 주로 어떤 건지 제가 봤더니 어떤 자료가 기사감으로 먹힐까, 어떤 아이템을 자료로 쓰는 것이 좋냐 이런 내용들의 강의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그쪽은 아니고 어차피 쓰기로 한 거, 어차피 쓰는 자료라면 이렇게 말고 어떻게 조금만 바꾸면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더 괜찮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가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어떤 내용을 어떤 전개 방식에 따라서 어떻게 담아서
쓰는 것이 좋나 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형식에 관한 겁니다. 그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제공하느냐, 어떤 글자 크기, 어떤 글자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못 믿으시겠지만 내용이 다르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글이 가지고 있는 내용보다 형식이 잘 만들어지면 더 괜찮은 내용으로 느껴지게끔 할 수 있는 게 글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은 언어에 대한 겁니다. 사실 제가 가장 좀 주력 분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세 번째인데, 언어 사용에 대한 것, 즉 공공 언어에 관한 거죠. 제가 최근에 뭐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공 언어에 관련된 기획 보도를 좀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 자료에서 만들어지는 언어들을 공공 언어라고 하죠. 이제 아시겠지만 그 언어들의 지금 사용 실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농담을 좀 하자면 요즘 집값 오르는 것보다 저는 공공언어 파괴되는 게 더 무섭다고 느낄 정도로 아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만들어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훼손하는 우리 언어,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오늘 꼭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와서 이제 이렇게 많은 자료를 봅니다. 부산시에 오면 그 책상에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올려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참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자료들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항상 자료화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요. 토론회라든가 뭐 포럼, 워크숍이란 이름으로 열리는 행사들이죠. 토론회 행사를 알리는 자료, 그리고 협약 체결에 관한 자료,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그런 자료들이죠. 그리고 또 많은 게 어떤 행사, 그냥 단순한 행사,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이 개최됐다라는 걸 전달하는 그런 자료가 많은데, 그 자료들이 지금 현재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토론회가 있으면 그 토론회가 왜 열리는지, 이 토론회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가 담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지 않고 이 토론회에 누가 참석을 하는지, 이 토론회가 어떤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지, 이 토론회는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어떤 취지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보다 중요하지 않은 주변의 이야기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객전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토론회의 내용보다 내용이 아닌 것들이 더 많이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씩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자료가 가능한 지금 제가 최근에 부산시에서 만들어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찾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11월 20일에 열리는 행사죠. 코로나 이후 패션 산업의 전망과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하는 섬유 패션 정책 포럼 자료예요. 자, 그러면 이 자료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이 포럼이 왜 열리냐? 코로나 이후의 패션 산업 전망. 그래, 코로나 때문에 패션 산업이 엄청 어려워졌겠구나. 얼마나 어려워졌을까? 그러면 도대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이거를 이겨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첫 문장, 이런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회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어요. 자, 두 번째, 이 포럼은 2016년에 구성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뉴 패러다임 제시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제1대 회장, 또 2대 상임대표. 그래서 또 만들어졌다. 세 번째 문장. 자, 세 번째 문장을 볼게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 시대 패션 산업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한국 패션 산업협회 부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서 글로벌 섬유 패션 산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한 신규 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오케이. 요거는 지금 오늘 토론의 제목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토론의 좌장. 누가 하는지 나옵니다. 삼각형 모양 옆에 나오죠. 부산대학교 무슨 교수, 또 무슨 본부장, 무슨 대표 쭉 하고 유튜브로 진행한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여기서는 행사에서는 장학금 전달도 한대요. 공로상도 시작한다. 마지막 문장. 변성환 대행이 이렇다고 말했다. 이 지금 자료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 패션 산업 전망에 대해서 무엇을 논의하겠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세 번째 문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그것도 제목만 가지고 왔어요. 코로나 시대 패션 산업의 현황 및 전망을 주제로 박영수 부장이
한다. 이런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라는 것밖에 없지. 좀 더 상세하게 어떤 면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에 관한 게 없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굉장히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시청자들에게, 시민들에게 이 누가 토론에 참석하고 이 토론이 뭐 언제부터 만들어졌고 뭐 장학금 전달하고 공로상 시상한다는 내용이 과연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포럼의 주제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좀 논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더 좋게 하려면 패션 산업이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지금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사실관계, 그러니까 그 팩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면 아주 풍성한 자료가 될 수 있죠. 얼마나 좀 타격을 입었는지. 그래서 이 패션 산업 업계가 앞으로 어떤 논의를, 좀 방안들을 논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역균형 뉴딜 펀드 조성 토론회, 부산시 6천억 규모의 지역 주도형 모태 펀드 조성. 제목이 엄청나죠. 이거는 제목만 보면 굉장히 솔깃한 자료입니다. 6천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부산시가?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문장, 지원 정책을 봤더니 이렇게 많이 수도권에 집중이 돼서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자, 배경 설명이에요. 세 번째, 그래서 지역 균형 뉴딜 펀드를 조성 운영할 계획이다. 불경, 대경, 충청, 호남 이렇게 4개 권역에 6천억, 그러니까 각각 1,500억 원씩을 만들겠다. 그리고자 시는 조성을 구체화하기에 앞서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 행사, 토론회를 준비했다. 이날 토론회 또 나옵니다. 뭐 부산시가 주최하고 테크노파크 주관하고 누가 얘기한다. 또 마지막 문장에 변성환 대행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이 자료의 핵심은 뭐냐면 6천억 규모의 기금을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왜 부산시가 6천억 규모를 생각을 했고, 좋다. 그러면 부산시가 1,500억 원이면 이 돈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금 책정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잡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1,500원 규모로 4개 권역에 6천억 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이다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고 기사를 쓰면서 웬만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담당 주무한테 전화를 하는 일이 없는데, 이 자료는 이해가 안 가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4개 권역과 논의가 되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생각이라는 거예요. 1,500억 원씩 4개 권역이 6천억 규모를 좀 하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오늘 토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실체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내보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알겠으나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내는 건 너무 사실을 왜곡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충청, 호남, 강원, 권역도 어떻게 나눌지가 정해진 게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00억 원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1,500억 원이라는 게 나왔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직 논의된 바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제목의 자료가 나오는 것은 성급한 거죠. 그리고 할 거라면 내용도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너무나 부족한 게 많다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일자리 사업 업무 협약 기사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많이 나오는 기사예요.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러니까 업무 협약을 말하는 자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협약을 체결을 하는지가 담겨야 되는 거예요. 이 협약 체결을 통해서 뭐 2개 기관이면 2개 기관, 뭐 3개면 3개, 4개면 4개의 기관들이 어떻게 앞으로 할 건데 그러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문장, 첫 발을 내디뎠다. 두 번째, 여기서 개최했다. 세 번째 문장 보실래요? 이 보도자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세 번째 문장. 협약식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대표이사, 센터장, 실장, 이런 사람들이 참가했다. 정말 군더더기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장. 자, 이들 기관은 여기에 이게 전부입니다. 그 삼각형 모양의. 그런데 연구과제 공동발굴 기획기술 교류. 자, 두 번째, 부산 미래전기차 부품 기술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 개발 참여. 세 번째, 기타 상호 발전과 이익을 위한 기타 협력 재발상. 말만 다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쓸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말을 그냥 만들어낸 것밖에 안 돼요. 정말 구체적으로 이 지금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랑 부산시가 협약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 국장은 이렇게 얘기했다. 원장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업무 협약에 대한 주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 이런 식의 그 자료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거 볼게요. 자, 이거는 부산 마이스 5.0 마이스 산업의 중장기 밑그림 나왔다. 용역 최종 보고회예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어떤 용역 사업의 최종 보고회 자료는 그 자체로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종 결론이 도출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자료가 좋으면 뭐 신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요하게 다룰 수 있는 이야기죠. 중장기 밑그림 나왔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2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장 보겠습니다.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자, 이런 순서로 진행됐다. 자,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네 번째, 이번 용역에서는 이걸 살피고 뭐 했더니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4개 추진 전략과 16개 과제, 56개 사업을 도출했다. 그 다음 문장, 특히 이번 계획의 미래 비전은 쭈루룩 해서 두꺼운 글씨체로 돼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그 다음 자료에 보면 두 번째 장에 이제 나옵니다. 세부 사업으로 첫 번째 추진 전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핵심이에요. 이 자료의 핵심은. 이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두 번째 장에 있어요? 앞에 있는 거는 뒤로 빠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첫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이 두 번째 장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도 아쉬운 게,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 추진 전략.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백스코 제3전시장을 확충하고 서부산 지역의 대형 전시장, 그리고 해운대 국회회의에 복합지구도 만들고 뭐 북항에도 만들고 센텀시티 일원의 도심공항 터미널을 조성한다. 두꺼운 글씨체로 돼야 되는 게 도시 경쟁력 강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한 목표일 뿐이죠. 당연히 지금 중장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용역이죠. 뭔 다를 거라고 이거를 두껍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첫 번째 추진 전략으로 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을 더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백스코 제3전시장이면 그걸 두껍게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마이스 수요 창출 시장 확대.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거를 얘기할 게 아니라 뭐 글로벌 마이스 유치단, 이게 어떤 별도의 조직이겠죠? 그러면 이거를 두껍게 표시를 해주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산형 마이스 개발, 이게 아니라 세부적인 사업에서 정말 이 용역이 좀 주요하게 다뤘던 것.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자료인데 중요한 내용이 뒤로 빠졌고, 그리고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아쉽게 지금 제대로 강조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은 마지막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산시가 대학원생과 졸업생에게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는 기사죠. 우리가 좀 이렇게 서민 계층이라든가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정보 전달 같은 건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시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도움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전달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 수혜를 받으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첫 번째 문장, 2차 모집 신청을 받는다. 두 번째, 대학원생과 졸업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세 번째, 지원 대상. 네 번째, 신청 기간. 다섯 번째, 이런 걸 바탕으로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 지금 내용에서 좀 두드러지게 해주셨으면 하는 거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 이 자료는 기존의 재학생이나 휴학생이 아니라 부산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기 보면 두 번째 문장에 올해 지금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가 하지 않았던 대학원생과 졸업생에게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무엇인지 조례 설명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고, 하나 더, 기존의 재학생과 휴학생을 상대로 한 정책에서, 지원 사업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면, 아, 부산시가 정말 이런 그 복지 신청 사업 시책을 잘 펼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가 지금 내용에 관한 건데,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첨부 자료를 넣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장씩 보여드렸는데 한 장짜리 보도자료는 없습니다. 시청에서 주실 때 기본 4, 5장이에요. 하나의 자료당 4, 5장입니다. 뒤에 첨부가 엄청 많이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사진 자료도 있고 뭐 행사 개최 순서 별도 행사 식순도 있고 또는 뭐 저희가 참고하면 좋을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보통 자료를 이메일을 열었을 때 전부 프린트해서 읽지 않습니다. 중요한 페이지만 프린트를 해서 읽기 때문에 파일이 용량이 많아질 거를 걱정해서 꾸역꾸역 넣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앞장에 정말 좀 밀도 있게 넣으시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협약 체결이라든가 토론회 자료에 참가한 사람들의 면면 같은 것들은 별도 자료에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궁금한 사람은 파일 정도로 확인은 할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의미가 있으면 보는 건데 그걸 앞장에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불필요하게 첫 장부터 많은 장을 저희가 프린트를 해서 종이 낭비도 해야 되고 또 에너지까지 쏟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생해서 만드시는 자료가 기자들에게 잘 전달이 돼서 결론적으로 시민들에게 잘 도달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가 형식에 관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아까 자료들을 앞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 거기서 거길 수 있어. 뭐 토론회라든가 협약 체결이라든가. 근데 그걸 어떻게 좀 보기 쉽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한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글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가 없어요. 글의 크기, 모양, 뭐 줄 간격, 배열 방식 이라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공식 문서를 만들어낼 때 뭐 폰트 크기라든가 줄 간격 이런 규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한글 문서를 기준으로 글자 크기는 한 11, 그죠? 요즘 한 11, 뭐 10에서 11, 그리고 줄 간격은 160, 뭐 이런 게 기본이죠. 그런데 아까 앞서 보셨겠지만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봐도 줄 간격이 없어요. 줄 사이에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서 엄청 놀랐습니다. 처음 왔을 때 이렇게 돼 있으니 글이 읽히지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어떠냐면 한 줄을 읽으면 밑에 문장이 완전히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간섭을 해요. 방해를 한다는 거죠. 내가 이 줄을 읽고 있는데 방해를 하는 바람에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 중에 지역 일자리 사업은 보시면 지역 일자리 사업 자료의 3번째 문단, 지금 협약식 참가자들을 소개한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확대를 해도 정말 이거 너무 심합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파일을 가지고 와서 봤어요. 줄 간격을 어떻게 해놓은 건가. 100 또는 110입니다. 줄 간격이. 이런 문서는 정말 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뭐 회의에 참석하시거나 아니면 회의를 여실 때도 이런 형태의 글을 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보도자료만 이렇게 만들어내십니까? 혹시 기자들을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하시면 눈에 안 들어오고 읽기가 힘들어서 기사를 쓰기까지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 좀 줄 간격 넓혀주셨으면 좋겠고 글씨는 굉장히 커요. 글씨 크기는 14로 설정을 해 놓으신 것 같던데 마음 같아서는 글씨 크기를 12나 13으로 줄이고 간격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은 첨부로 뒤로 빼시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그나마 괜찮은 게 이런 겁니다. 마이스 산업 중장기 밑그림 같은 자료 보실래요? 앞에 거랑 비교하면 한눈에 봐도 훨씬 읽기가 수월하죠. 눈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도 훨씬 잘 들어옵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느끼시죠? 그러니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청 출입을 하고 나서부터 눈 시력이 굉장히 나빠진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렇게 빡빡한 걸 보고 있으면 인상을 쓰게 되고 뭐지? 막 이렇게 보게 되니까 시력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읽기 편한 글을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걸 제가 가장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공공 언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시청자들이건 시민이건 그 누구나가 알 수 있어야 되는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시청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합니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 KBS가 그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쓸 거 아닙니까? 시청에서 나온 걸 그대로 활용해서 쓰고 그러면 뉴스를 통해 방송이 되면 시청자들은 소리로 듣는 거예요. 듣고 그걸 이해를 해야겠죠. 아, 시에서 이런 걸 하는구나. 이런 행사를 해? 아,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궁금하다. 이건 뭘까? 좀 알아보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공공언어의 사용 실태를 보자면 너무나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훼손과 파괴의 그 현상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내는 언어를 저희 마음대로 바꾸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고백하건대 일부러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정말 알아듣기 어려운 단어를 쓸 경우에는 제가 기사를 정말 도저히 이 단어를 쓸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는 제가 시청자들이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말로 바꾸는 거죠. 그런 예시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공기관도 중요하고 저희 같은 언론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두 사람이 협업해서 이게 시민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제가 자료 만들면서 생각해냈는데,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 분들도 저희도. 그러니까 더 예민해지시고 더 민감해지셔야 돼요. 얼마나 공공 언어가 말도 안 되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소셜 청년 잡 드림 사업. 이건 지금 제목에서는 한글보다 영어가 더 많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B는 뭘까요? 부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잡은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아예 그냥 한글도 아니에요. 잡은 영어 이렇게 쓰시면 영어입니다. 영어. 하다못해 잡이라고 한국어로 쓰셔도 문제고 영어로 쓰셔도 문제예요. 이 직업 아닌가요? 잡은 직업으로 쓰시면 됩니다. 드림도 마찬가지예요. 드림은 외국어입니다. 외래어가 아니에요. 소셜은 뭘까요? 소셜은 사회적인 뜻이라 할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사업 이름 비소셜 청년 잡 드림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행사명이에요. 이태석 신부의 고귀한 삶을 기리는 여행 겸 자원봉사를 위한 여행의 이름입니다. 메모리즈 부산 본런 투어. 본런 투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언뜻 추정은 할 수 있어요. 자원봉사라는 뜻의 발런티어에 여행, 투어를 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한 지금 이게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만드신 것 같아요. 메모리즈 본런 투어. 왜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면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우리말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기사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방송을 해요. 자, 몇 월 며칠에 7월 25일에 부산에서는 메모리즈 부산 본런 투어 행사가 열립니다. 시청자들이 들었어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안 들립니다. 그냥 귀에 닿지도 않습니다. 글자로 써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을 봐요. 아니 신문을 요즘 나이 드신 분들 한 60대 정도만이라도 가정을 해볼까요? 메모리즈 부산 본런 투어라고 하면 이해 못 하십니다. 다음 거. 메이커 인스트럭터를 양성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밑에 설명이 돼 있거든요. 메이커 인스트럭터를 설명해 놓은 게 더 어려워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면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거 정말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있어 보이지도 않으니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부산시 교육청 자료예요. 교육청에서 이런 걸 한답니다. 위 프로젝트를 하는데 거기 안에 보면 프랙탈 교실을 운영하고 수업 방식에 보면 블렌디드 러닝, 플립 러닝, 프랙탈 교실. 정말 시청자들을 저는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걸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학생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부모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저도 못 알아들어요. 기자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이거는 교육 당국에서 행정 당국자들이나 알 수 있겠죠. 이런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만. 저는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영어 영문학 전공이에요.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프랙탈이라는 영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플립 러닝 추정도 못하겠어요. 그러니 이건 정말 아닙니다. 이게 정말 정점을 찍은 예시 중에 하나고요.
이거 부산시에서 나온 건데 이것도 정말 기막힙니다. 자, 한번 맞춰볼까요? 이펙트 플랫폼 사업을 한대요, 여러분. 부산시에서. 무슨 사업일 것 같으세요? 이펙트 플랫폼. 다 정말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그래서 봤어요. 봤더니 오른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영어 효과 이펙트에서 가져왔대요. 그래서 이를 가지고 오고 팩트는 사실에서 가지고 온 거래요. 그래서 무슨 효과, 무슨 사실을 봤더니 아파트 관리비를 좀 투명하게 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아파트 관리비 투명하게 하는 사업의 이름이 이펙트 플랫폼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냔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현장에 가시면 이런 식의 자료는 만들어내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나타난 경향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외국어 표현 가지고 안 되니까 막 한자어까지 넣고 막 한국어에 한자어에 영어를 막 다 섞어서 만들어내는 게 쉬워 보입시다 숲, 오르내림. 언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말장난입니다. 말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산림치유를 하는 사업 이름을 깔끔하고 담백하게 만들어내시면 되죠. 왜 수고입시 더는 왜 갖다 붙이고 일부러 림을 왜 한자로 표시합니까? 오르내림 그냥 한국어로 림이라 쓰시든지 아니면 다른 이름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만들어내시면 되죠. 이 더 붙인 거는 정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거겠죠. 부산말 사투리 쉬워 보입시 더를 영어로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예시 중에 최근에 나온 부산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줍깅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줍깅. 제가 이게 뭐냐 봤더니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캠페인이래요. 그러니까 환경 정화 캠페인인데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을 한다 해서 줍깅 행사를 한다고 돼 있길래 제가 너무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냥 기사 쓰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오늘 부산시에서는 줍깅 행사를 엽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공공언어가 왜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공공언어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KBS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한 5, 60대 정도 되는 남자분이셨는데 전화를 제가 이제 우연히 받은 거죠. 뭘 얘기를 하시냐면 죄송하다. 내가 뉴스를 보다가 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바우처라는 단어였어요. 공무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우처 사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외계층, 좀 서민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을 우리가 바우처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당연하죠. 바우처 사업이라고 해서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많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거는 저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대체로 어떤 복지 사업, 그러니까 좀 대상자를 추려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사업을 보통 바우처라고 합니다. 이랬더니 그러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다. 하고 물어보신 게 MOU를 물어보셨어요. MOU가 뭐냐? 업무 협약이잖아요. 협약 체결하는 거. MOU를 맺었다라고 하니 MOU를 맺었다. 들으시는 분이 모르시는 거예요. 심지어 표기도 영어로 MOU라고 써 있으니 모르시겠죠. 그 전화를 받고 그분이 저한테 더 죄송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쁘신데 이렇게 몰라서 미안하다.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어찌나 민망하던지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약간 좀 마음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지금 공공기관 종사자와 언론 종사자가 한다고 하는 일이 대상자들에게 그런 느낌을 가지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공공언어 기획 보도를 하면서 만난 복지 사업을 하시는 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도 이런 일을 겪는다. 예를 들면 막 복지 사업 대상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전화가 온대요. 아니 행정복지센터에 이걸 신청하라 그러는데 행정복지센터가 뭡니까? 예전에 있던 뭐 동주민센터하고 다른 겁니까? 라고 물으러 오신대요. 옛날에 우리 아시겠지만 동사무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한번 바뀌었어요. 주민센터라고.
최근에 뭐 행정복지센터 뭐 또는 행복 뭐 주민센터 이렇게 또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름을 바꾸니까 이 지금 정책에 가장 필요한 그 대상자들은 오히려 못 알아듣고 거기서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것 중에 정말 기가 막힌 게 허브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사업을 부산 무슨 복지 사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추진한다 이런 걸 보고 전화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민센터에 가면 허브차 주는 거냐고. 허브차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를.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정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어떻게 하면 바꿔 쓸 수 있을까? 라운드 테이블 이제 쓰지 맙시다 우리. 원탁 회의, 원탁 협의체라고 해도 돼요. 아니면 그냥 회의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세션, 토론회 기사에 많이 등장합니다. 분과라고 하셔도 되고 뭐 분야, 뭐 주제, 인포그래픽, 정보 그림 또는 그림 정보. 크라우드 펀딩도 참 많이 쓰죠. 대중 투자라고 하시면 돼요. 그 대중 투자라고 한다고 해서 촌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귀에 잘 들어오고 눈에 잘 들어오고 이해 잘 됩니다. 싱크탱크 있어 보이죠?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지식 집단. 엠바고는 언론에다가 많이 쓰는 건데 보도 유예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예 영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뭐 AR 요즘 뭐 B2B 많이 나오죠. 이렇게 쓰지 맙시다 정말. 공적 개발원 AR 뭐 VR 많이 쓰지 않습니까? VR은 가상현실, AR은 증강현실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B2B, O2O 요즘은 온라인 투 온라인도 많이 쓰죠. 그렇게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왜 쓰느냐? 저는 이런 이유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봐요. 영어를 써야, 외국어가 들어가 있어야 좀 그럴싸해 보인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서 또는 언론이 하는 말을 좀 어렵게 하고 약간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약간 이런 거 합니다라고 내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권위의식도 반영되어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실제로는 뭐 별것 없으니 그거 진짜 좀 포장하려고 말로 그럴듯한 말로 그냥 왜곡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2019 작년이에요. 국립국어원에서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만들어낸 언어를 보여주고 아시겠습니까? 라고 국민들한테도 물어보고 공무원한테도 물었는데 그 단어를 만든 공무원들도 81개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한자어도 있어요. 노무비 많이 쓰죠. 아까 우리가 왜 ODA를 공적 개발 원조라고 했는데 이 말도 맞는 게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쵸? 정주 여건 이런 것도 그냥 주거 여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외래어가 정말 많습니다. 거버넌스 많이 쓰죠. 뭐 레지던스 이것도 참 저도 고민이 됩니다. 그죠? 아까 라운드 테이블, 베리어 프리 이런 거는 저도 밸류 체인은 뭘까요? 요즘 많이 나옵니다. 창업 기사의 퍼실러레이터 그리고 로마자 영어는 아예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언어는 권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영어를 쓰면 외국어를 쓰면 어떤 사람들이 알아듣고 어떤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특수 계층,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일부 사람들 또는 아주 많이 배워서 영어를 잘하고 한자어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공공정책이 누구보다 필요한 계층은 그런 어려운 말을 쓸수록 더 그 정책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거죠. 그래서 간극이 더 벌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공공정책이 가장 필요한 계층은 잘 배우지 못하고 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뭐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공공정책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언어는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복지사업과 관련된 사업 중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거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바우처라는 단어를 몰라서 복지 대상자가 신청을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언어가 누군가를 돕고 나아가 부산시
뭐 해운대구, 수영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언어의 목적은 소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언어는 권리, 인권의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당장 어제죠. 지금 강의 녹화를 하기 전날 어제도 제가 워낙 이런 거에 대해서 평소에 후배 기자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후배들이 연락이 옵니다. 선배, 오늘 지금 출입처에서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제 저한테 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산 영상위원회에서 만들어냈다는 이름이 뭐냐면 부산 사운드 스테이션이에요. 부산 사운드 스테이션. 무슨 영화 관련된 시설을 오픈했다고, 이제 열었다고 막 대대적으로 자료를 냈는데 그 이름이 부산 사운드 스테이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만드셔도 돼요. 우리말로 만들고 영어명을 괄호 안에 넣으시면 되죠. 그래서 저한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선배 이거를 소리 작업소라고 바꿀까요? 이러는 거예요. 부산 소리 작업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준 단어가 음향 제작실이라는 걸로 가자. 부산 음향 제작실이라고 저희는 어제 뉴스가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운드 스테이션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자, 또 부산시에서 나온 마지막 자료, 어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진짜 이 자료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오늘 이거에 마지막에 급하게 하나 넣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0 퓨처 콘퍼런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부산시가 주최하고, 자, 퓨처 콘퍼런스는 창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벤처 캐피털 엑셀러레이터 등 했어요. 자, 세 번째, 행사 주제에서 제가 정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이번 행사의 주제, 포스트 팬더믹 스타트업 생태계 크리에이티브 트랜스포메이션. 그 다음에 삼각형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 제목 보시겠어요? 콘퍼런스, 현장 투어, 네트워킹 세션. 우리가 아까 다 짚었던 단어들이죠. 이 주제가 뭡니까 도대체? 이거 미국인들 지금 상대로 하는 행사인가요? 창업 분야, 경제 분야에서 이런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계기로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좀 덜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기자들이 무엇보다 잘 알아들어서 좀 괜찮은 자료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시민들에게 좀 닿을 수 있는 그 작업을 현장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씩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오며 가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